가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 유동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바뀐 유동규 진술, 돈 줬다는 날짜 또 바뀌어. 네. 자, 이게 유동규 진술 참 우리로서는 참 짜증나는 내용들만 가득 차 있죠. 솔직히 말하자면. 특히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것이 이게 이 진실을 호도하거나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분명히 앞뒤가 맞지 않고 이게 상당히 거짓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 거의 명백해 보이는데도 당사자는 전혀 거리낌 없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그게 우리는 짜증 나는 부분이죠. 특히 이 유동규의 진술을 가지고 검찰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음해하는데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로서는 더욱더 답답하고 억울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동규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라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유동규 진술은 글쎄 제일 먼저 많이 바뀐 것이 일단 날짜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장소라든지 주변 정황 이런 것도 많이 좀 바뀌었죠. 특히 우리가 좀 황당해했던 것이 이 주변 정황과 관련해서 좀 황당했던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CCTV가 없는 한적한 곳에서 돈 주려고 광교포레나 우리 집 앞으로 오라고 했다. 근데 돈 줬다라는 광교포레나 자기네 집 앞 버스 정류장 앞에 바로 CCTV가 떡하니 매달려 있는 거 여러분 보셨죠? 되게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 다음에 CCTV와 관련해서도 참 열받는 얘기를 했죠. CCTV는 가짜다, 견본품이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기자들 올 때만 킨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나오니까 그때서야 정진상의 자리에서 CCTV가 찍히나 안 찍히나가 중요하지 왜 이재명 얘기를 하느냐 눈둥. 이게 참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정에서 이 사람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 있게 다뤄지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우리 어떤 이런 주관을 좀 빼고 객관적인 얘기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유동규 씨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2020년 4월경에 정진상 실장이 대선 경선 자금을 요구를 했고 그거를 처음에 김만배가 거부를 했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2001년 2월경에 이번에는 김용 부원장이 다시 경선 자금을 요구했고 그러자 이번에는 남욱한테 내가 돈을 달라고 얘기를 했다. 처음에 김만배한테 얘기했더니 김만배가 거부해서 그 두 번째는 남욱한테 직접 달라고 했다. 김만배가 주는 돈도 실은 남욱한테서 나오는 돈이니까 싫다고 하는 김만배한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돈 주머니를 쥐고 있는 남욱한테 바로 가자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남욱은 돈을 주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억은 먼저 주고 10억은 내년에 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아시다시피 2001년 2월이면은 2001년 2월에서 내년이면은 2022년 1월 2월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대선 직전이에요. 이때 대선 무슨 경선 자금이 필요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일단 여기서부터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2월 달에 이런 요구가 있고 이렇게 남욱이 받아들이니까 2021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남욱이 만든 돈을 정영학 또는 정민용 등을 거쳐서 전달을 받았는데 총 8억 4천만 원을 받았다. 그중에서 6억 원만 김용한테 전달을 했다.
나머지 2억 4천 중에 1억은 지가 해먹었고 1억은 반납했다. 정확하게 1억 4천이죠. 1억 4천은 지가 먹고 1억은 지가 먹고 1억 4천은 반납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 또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감히 대선 자금을 주는데 지가 중간에서 쓱싹 해먹는다고? 간도 크다. 그죠? 여하튼 더군다나 액수도 20억을 요구해서 겨우 8억밖에 안 주는데 중간에 지가 쓱싹 해먹는다고? 에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여튼 이 부분부터 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모두 4차례에 걸쳐서 8억 4천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 3차례에 걸쳐서 6억 원을 전달했다. 김용한테 라고 주장을 한 이 부분인데 문제는 장소나 시간이 특정되지 않고 특정된 장소조차도 오락가락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어떤 상황하고는 너무 안 맞더라.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유명한 옆구리에 돈 끼고 가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자, 이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시간입니다. 날짜가 특정이 안 된다는 거. 처음에는 3월에서 4월 사이, 4월에서 5월 사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4월 초라 그랬다가 근데 4월 초도 조금 뒤로 밀려요.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고 나중에는 재판부가 날짜를 특정하라고 채근을 해야 겨우 특정이 되고 그것도 애매한 날짜, 완전히 특정된 건 아닌 그런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이렇죠. 유동규 주장을 보면 그래요. 맨 처음에 나무관에서 돈을 4차례에 걸쳐 받았는데 4월, 6월 초, 6월, 8월 초 이렇게 4차례에 걸쳐 받았고 이거를 3차례에 걸쳐서 나눠줬는데 1억은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3억은 광교포레나 자기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2억은 경기도청 북쪽 다산공원에서 이렇게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대는 맨 처음에 유원홀딩스에서 줬다는 그 1차는 돈을 받은 당일날 줬다라는 처음에는 언제인지 모른다 그러다가 돈 받고 난 직후에 줬다 그런다다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날짜는 특정을 못했고 이 광교포레나에서 돈을 주고 받았다는 시점 역시 정확하게 날짜는 또 특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도청 북쪽에서 돈 줬다는 시간대도 특정을 못해요. 괜히 그 마누라 차를 레니게이드를 타고 갔네 마네 이딴 소리를 한단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이 좀 어긋났습니다. 날짜가 특정이 안 되고 그나마 어정쩡하게 특정한 것도 보면 조금씩 말이 바뀌고 장소 역시도 조금씩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어요. 그래서 절대로 신빙성이 없었다. 이게 조금씩이라고 얘기하지만 CCTV가 있고 없고는 큰 차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 유동규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그래요. 4차례에 걸쳐서 8억 4,700을 받아서 3차례에 걸쳐 6억을 줬다. 그러니까 중간에 나머지 차익은 지가 먹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3차례 준 거 이 3번 날짜가 특정이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나마 대충이라도 날짜가 특정된 것은 첫 번째 1억 원을 준 이거 유원홀딩스에서 돈을 줬다는 바로 이 시기였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4월 초라 그랬다가 처음에는 3월 4월 이랬다가 나중에 4월 경이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4월 초라 그랬다가 자, 그 다음에 4월 말 4월 27일쯤이라 그랬다가 자, 이번엔 또 다른 날로 바뀝니다. 여기서 말하는 1차 전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꽃무늬가 그린 쇼핑백에 돈을 줬더니 그랬더니 김용이 옆구리 이렇게 끼고 가더라. 요거 또는
누런 재생용지로 만들어진 쇼핑백에 돈가방을 넣어줬더니 까만색을 해가지고 넣어줬더니 이렇게 해서 갖고 가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예, 이게 바로 1차 전달입니다. 이 1차 전달 시점인데, 어쨌거나 우리가 많이 재연을 했던, 예, 이거 끼고 막 재연하는 거 우리 많이 하면서 웃었죠. 예,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게 바로 1차 전달이었어요. 근데 이 1차 전달과 관련해서 맨 처음에는 4월경, 3월인가 4월인가 하여튼 4월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날짜를 특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가서 재판부가 날짜를 특정하세요. 언제입니까? 라고 체근을 하니까 4월 초순이라고 말해요. 이것도 4월 초순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재판부가 하순이에요, 중순이에요, 초순이에요 라고 이렇게 다그치죠. 그러니까 초순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정확하지도 않았어요, 이것도. 그런데 정민용 씨가 등장하고 나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증언하고 난 다음에 또 약간 바뀝니다. 4월 하순 쪽으로 옮겨가요. 이게 4월 27일인가 이렇게 돼요. 소위 말하는 그 이몽주 리스트, 이 골프 리스트, 거기에 날짜가 적혀 있는데 그때가 4월로 돼 있다라는 거야. 4월 27일인가 그때로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4월 27일경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느냐?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4월 27일 이 무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주 더운 날이었고 맑은 날이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공소장이 바뀌면서 날짜가 드디어 특정이 됐습니다. 2021년 5월 3일로 특정이 된 거예요. 맨 처음에는 3, 4월경인데 4월경 같다라는 식으로 그 다음에 4월 초순이라 그랬다가 4월 하순, 4월 27일 이쯤 이랬다가 그 다음에는 5월 3일로 온 거예요. 사실 요 상황만 돼도 정상적인 외국의 경우라면 이거 그냥 공소 기각이에요. 이게 기소를 할 때 날짜가 특정이 돼 있어야지, 기소할 때는 특정이 안 돼 있다가 재판하면서 자꾸 날짜가 바뀌면은 이거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날 내가 다른 데 가 있었어 라고 알리바이를 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날짜를 왔다 갔다 해버리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알리바이를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될 수가 있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 측에서 일껏 알리바이를 댔더니 알리바이를 대면 다른 날로 옮기고 대면은 또 다른 날로 옮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피고인이 억울하게 뒤집어 쓰더라도 이 어떻게 항변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날짜 같은 경우는 재판 시작할 때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특정이 안 돼 있다가 나중에 끼어 맞춰가지고 5월 3일로 갖다 놓은 거죠. 이것도 최초 진술, 법정 진술하고는 많이 상반된 내용입니다. 이것부터가 이미. 자, 그런데 5월 3일, 그나마 특정이 됐으니까 이날로 그러면 맞춰보면 되겠죠.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를 갔었는지, 이렇게 맞춰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측은 자신 있어 하는 그런 표정입니다. 제가 여기 자신 있어 하는 표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나름 자신들이 일정을 자세히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자신 있다. 그런 입장을 좀 천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김용 부원장 측의 얘기를 듣지 않더라도 제가 보기에도 이 날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날짜예요. 5월 3일. 5월이다, 그죠? 3, 4월이라고 했다가 4월경이라 그랬다가 그러다가 밀고 와가지고 5월 3일까지 이렇게 밀려왔어요. 자, 그러면 5월 3일. 그럼 이날은 그러면 맞는 날이냐? 자세한 내용은 김용 부원장 측에서 반박을 할 거예요. 반박을 할 건데 제가 볼 때는 제 눈에도 보면 이게 틀렸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구나라는 얘기가 딱 눈에 떠오릅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 자, 지난 3월 28일 법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진술을 합니다. 뭐라고 진술한다?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김용이
돈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나간 것을 봤다. 뭐 이렇게 했고요. 사무실로 찾아와서 회색 꽃무늬가 든 뭐 쇼핑백 들고 나갔다. 코트를 입고 갔다. 근데 5월달에 코트 안 입잖아요. 그죠? 자, 이게 여기서 약간 조금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김용 그 남욱은요, 김용 부원장이 돈을 들고 갔다라고 하는 시점을 2월 달이라고 얘기를 해요. 2월 4일이라고 그래요. 2월 4일 날 자기가 꽃무늬 쇼핑백을 갖고 갔더니 그거를 김용이 들고 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정민용 변호사는 조금 얘기를 다르게 했죠. 또 다른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4월 달에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갔는데 그때 유동규한테 1억을 건네줬더니 유동규가 조금 있으면 김용 올 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옆에 그 흡연실로 쓰는 회의실에 들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김용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김용이 조금 있다가 돈을 들고 나가더라. 그래서 돈을 들고 나가는 걸 어떻게 봤느냐? 뭐 내가 다시 유동규 사무실에 갔더니 내가 갖다 준 그 돈 든 그 쇼핑백이 없더라. 그래서 갖고 나갔다 생각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네가 직접 나가는 거 들고 가는 거 못 봤냐? 못 봤어. 유동규 말로는 이 여기다 끼고 옆구리에다 끼고 나갔다는데 이거 못 봤어? 그러니까 나는 못 봤어. 나는 다리 아래만 봤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얘기한 게 뭐다? 코트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바바리 코트 같은 거 입었대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5월 달에 바바리 코트 입나요? 네? 5월 달에 바바리 코트를 입어요? 예, 못 입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싸늘해도요, 5월 달에는 바바리 코트를 못 입습니다. 그날 뭐 혹시 뭐 비가 왔다든지 또 날씨가 추웠다든지 그러면 또 얘기가 다른데, 문제는 이 정민용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간 날은 햇빛이 쨍쨍 비치는 날이었다. 맑은 날이었고 비교적 더운 날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코트를 입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여기서부터 말이 엉키기 시작한 겁니다. 코트 입고 왔다며. 그래서 여기다 이게 넣고 갔다며. 이것처럼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렇게 자켓 같은 종류면은요, 코트 이렇게 여기다 끼고 나가면 더 이상해요. 그죠? 좀 길이가 있는 걸로 가지고 와서 입어야지 이게 됩니다. 뭐 사파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마 코트 중에서도 좀 길이가 짧은 하프 코트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5월 달에 그 정도를 입기는 어려워요. 5월 달이면 우리나라 5월 3일이면 더워요. 왜? 우리나라 날씨가 그렇지 않습니까? 4월 달까지 꽃샘추위가 왔다 갔다 하다가 5월 딱 들어서면 갑자기 날씨가 확 더워지는 거. 그래서 뭐 바로 반팔 입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쎄 제가 때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죠? 그 다음에 2021년이면 제가 알기로는 그해 참 유달리 더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일찍부터 좀 더웠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5월 달에는 죽었다 깨나도 코트 입기 어렵습니다. 근데 코트를 입었대요. 자, 이미 여기서부터 말이 안 맞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검찰은 뭐 어쨌길래 이런 식의 그 날짜를 잡은 건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날짜를 특정하라고 재판부가 계속해서 채근을 했거든요. 이거 날짜를 특정해야지, 특정 못하면 어떡하느냐. 피고인 방어권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재판부가 재판하려고 그래도 날짜가 특정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초순, 중순, 하순이라도 얘기를 해라. 뭐 월, 화, 수, 목, 뭐 요일이라도 좀 얘기해봐라.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한 달 이상, 2달 가까이 끌다가 그래서 겨우 맞춘 날짜가 5월 3일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자꾸 채근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날짜를 대기는 된 건데, 이미 여기서 기존의 진술들과는 엇갈리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자, 시방님, 4월 달도 덥다. 그렇죠? 4월 달도 덥죠. 사실 4월에도 코트 입기는 어려워요. 바바리 코트, 좀 얇은 바바리 코트라면 모르겠는데, 글쎄 요즘 같을 때만 해도요, 사실 바바리 코트 입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4월 초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4월 중순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사실 조금 부담스러워요. 날씨가 좀 가끔 뭐 꽃샘추위가 있고, 오늘도 조금 쌀쌀했습니다만, 더운 날은 되게 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더운 날이라고, 날씨가 쨍쨍하게 더운 날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코트를 입었다? 근데 그게 더군다나 5월 달이다? 말이 안 되죠. 근데 검찰은 이걸 몰랐을까요? 검찰도 알지. 어느 정도 알지만 그래도 끼워 맞출 수 있다. 억지를 좀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5월 3일을 얘기한 것 같아요. 왜? 2021년 4월 달에 4월 하순에 비가 좀 많이 왔던 모양이에요. 계속 쭉 비가 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용 부원장이 하다못해 그 근처에 유동규 있는 그 유원홀딩스 주변에 왔다 갔다 한 그 날짜를 좀 맞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청 일정이랑 뭐 김용 부원장이 뭐 다른 일정이랑 이렇게 맞춰봤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날짜를 찾다 보니 비도 안 오고 김용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고 날씨가 맑은 날로 하니까 하필 4월 말에 비가 많이 왔던 거야. 비가 안 오더라도 꽤 흐린 날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결국 날짜를 하다 보니까 5월 3일이 됐다는 겁니다. 시방님, 오후 검색했나 보네. 예. 제가 보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은 안 해요. 그런데 5월 3일이 보면 여러분들 뒤져보시면 아실 건데 딱 그날만 비가 안 왔어. 날씨 맑음. 그러니까 맑은 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유동규도 그렇고 뭐 정민용도 그렇고 그 날씨가 맑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날씨 맑은 날을 계속 찾은 거야. 날씨 맑은 날하고 김용 부원장이 다른 일정이 없었던 날,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날까지 찾다 보니까 그날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뭐 김용 부원장은 그날 다른 일이 진짜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검찰은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21년에 그 당내 경선 때문에, 그 대통령 경선 때문에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수원에, 성남에 있는 날로 뭐 이렇게, 성남이나 수원에 있는 날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 근데 그때도 이미 김용 부원장은 상당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어요. 그 바쁜 일정 소화하던 사람이 5월 3일 그날 진짜 일정이 없었을까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김용 부원장 측의 숙제가 될 겁니다. 뭐 벌써 몇 분이 좀 찾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 좀 살펴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그래서 검찰의 그 이런 그게 좀 주장이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검찰로서는 별로 이렇게 날짜를 특정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특정을 했을 경우에 위험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특정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김용 부원장 측이 어떻게 여기에 대처를 할 것인지가 어떻게 보면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김준수님, 대통령 경선 기간에 돈을 4단계로 받아먹는 바보가 어딨냐. 그렇죠? 배동호님, 날씨만 찾고 계절은 건너뛰고 뭔가 어울리지 않는군요. 이게 이 부분이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유동규가 날짜를 딱 집어서 말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5월 달까지 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언제라고 딱 집어서 얘기한 적이 없고 그런가 긴가민가 하는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월 3일이라고 딱 특정을 딱 한 날이 이번이 처음인 거야. 그 전까지는 4월인가 4월 초순인가 4월 20 며칠인가 그러다가 이게 왔으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어이씨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 거지 기억 딱 해보니까 옛날에 맞네. 예, 자료 보니까 맞네 라고 그렇게 됐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옷도 그래요. 아니 바바리인지 사파리인지 4월 5월 달에 또 사파리 입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또 몰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항변을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김용 부원장이 그날 어떤 일정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 거기 갈 수가 없었다만 명확하게 입증되면은 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예, 시방님 날짜 찍으면 잣되거든. 그렇죠. 알토라님 한명숙 총재 써먹던 수법을 아직도 써먹다니. 그렇죠. 자, 쿨피님 들어오셨군요. 파란날개님, 권동환님 들어오셨습니다. 자, 유동규가 지금까지는 상당히 언론에 집중을 많이 받았어요. 유동규가 한마디를 하면 언론에서 받아쓰기 바빴는데요. 지난주부터인가요? 유동규가 뭐라고 해도 언론에서 이제 드디어 안 받아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통 토요일 혹은 일요일 일요일 날 되면 꼭 검찰이 뭔가 하나를 터뜨렸어. 근데 지난주는 못 터뜨리고 지나갔죠. 그만큼 미천이 떨어졌다라는 거를 또 반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에 뉴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